경제학 하면 복잡한 수식부터 떠오르시죠? 근데 그 안에 사실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비밀 코드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행렬대수라는 강력한 언어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수학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행동이 얽히고 설킨 이 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이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쓰는 핵심 도구,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해답은요, 바로 이런 연립방정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식들을 보세요. 한 국가의 소득, 그러니까 Y가 소비, C, 그리고 투자, 정부 지출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단번에 풀어내는 열쇠, 그게 바로 행렬대수라는 비밀 무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를 풀기 전에 우리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유일한 해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방정식의 정보를 단 하나의 숫자로 꽉 압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행렬식,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숫자죠. 네, 바로 이 숫자가 해답이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간단한 EX2 행렬을 한번 볼까요? 행렬식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A와 D를 곱하고요. 거기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B와 C를 곱한 값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AD-BC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 행렬식이 0이 아니다? 그럼 이건 청신호예요. 우리 경제 모델에 단 하나의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델에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는 청신호를 확인했죠? 그럼 이제 그 해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역행렬을 이용하는 겁니다. 역행렬,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원래 행렬의 실행 취소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행렬을 하나의 작업이라고 본다면 역행렬은 그 작업을 거꾸로 되돌려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되돌리기 작업인 셈이죠.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AX는 D라는 식에서 우리가 궁금한 X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냥 X는 A의 역행렬 D, 즉 역행렬의 D를 곱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순식간에 간단한 곱셈 문제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물론 그 역행렬 A의 인버스를 찾을 수만 있다면요.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우리가 방금 배운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 아닌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행렬의 숫자들을 어떤 특별한 규칙에 따라서 재배열해서 수반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역행렬이 딱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예시가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죠. 먼저 행렬식 AD-BC를 계산해서 분모에 두고요. 행렬 안에서는 A랑 D는 자리를 바꾸고 B랑 C는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규칙을 적용했어요. 보세요. 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시스템을 푸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역행렬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역행렬은 전체 시스템의 모든 변수를 한 방에 찾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국민소득 Y처럼 딱 하나의 변수값만 궁금하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를 위한 더 빠르고 우아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메르 법칙이라는 거죠. 이 크라메르 법칙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한 지름길인데 모든 계산이 전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렬식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원래 개수행렬의 행렬식 IA를 구합니다.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있는 열 있죠? 그 열을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던 상수들로 통째로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행렬 AI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새 행렬의 행렬식 IAI를 또 계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방금 구한 두 행렬식을 나눠주기만 하면 끝! XI는 IAI 나누기 IA. 바로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경제 퍼즐로 돌아가서 방금 배운 이 강력한 도구들을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 자, 크라메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첫 번째 변수인 국민소득 Y잖아요. 그럼 규칙에 따라서 원래 행렬 A의 첫 번째 열을 방정식의 상수항들로 싹 교체해서 새로운 행렬 A1을 만듭니다. 이제 다 됐어요. 우리는 이 두 행렬 A와 A1의 행렬식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두 행렬식을 계산하고 나눠주면 마침내 국민소득의 균형점을 나타내는 이 명확한 공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분모에 있는 1-B 보이시죠? 여기서 B는 사람들이 소득 중에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 소비 성향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공식은 정부 지출이 1만큼 늘어날 때 국민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는 승수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단순한 수학적 해답을 넘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지 않나요? 그리고 이 강력한 방법은 이렇게 변수가 두세 개뿐인 간단한 모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똑같은 논리가 수백, 수천 개의 변수를 가진 훨씬 더 복잡한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레온티에프의 산업 연관 모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행렬 대수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철강 산업이 자동차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 농업이 식료품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모든 산업 부문이 마치 거미줄처럼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해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행렬 대수는 단순히 어려운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독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인 셈이죠.